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오는 2025년 대만을 상대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3단계 전략으로 대만을 공격해 올 것이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놔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만의 연합보 등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격인데요. 이 입법원에 제출한 2025년 중국의 대만 침입에 대비한 대만군 전력 강화 계획, 이런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손실은 줄이되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공격해서 신속 점령하는 작전을 통해서 대만을 최단 시간에 점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3단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연합 군사 위협인데요. 중국이 이 대만을 공격하는 첫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이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육군, 해군, 공군 3군을 중국의 남동 연안에 집결시키고 또 중국군 함대가 대만 동쪽의 화련 앞바다인 서태평양에 진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남동쪽과 동쪽 모두에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을 포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더불어 대만 주변 포위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국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중국군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 로켓군, 공군 등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기지라든지 레이더 기지, 그리고 지휘부를 타격하는 두 번째 단계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핵심 타겟에 대한 공중 타격전을 통해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중국군이 상륙정, 그리고 헬기 등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대만의 상륙, 점령하는 이 연합 상륙 작전 단계로 돌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한 추고정 대만 국방부장은 2025년 이후에 대만 침공으로 인한 중국의 비용과 손해가 최저 수준이 돼서 전면적인 대만 침공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의 무력 공격 시점을 2025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공격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한 이유는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할 경우에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하는 점도 있고, 대신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치러야 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항공모함이라든지 대형 강습 상륙함, 그리고 고속 상륙전 같은 이런 대만 무력 통일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미국의 개입 저지용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빠르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년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해서 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장기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공중급유기를 대만 해협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만 국방부는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세 가지 취약점이 있다, 이런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륙 작전을 위한 수송 장비 부족인데요. 대만 국방부가 본 바는 이렇습니다. 우선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아직 정규 상륙 작전을 위한 수송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대규모 부대의 이 상륙이 필요하지만 수송 장비의 부족으로 울룰로선이라든지 수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병력의 분산 상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력상 우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이 대만 항구와 공항을 점령한 후에 민간의 수송 장비를 이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이 대만군의 강력한 방어 태세에 맞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또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 중국군의 후방 보급 능력이 한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해 왔을 때 대만 해협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대만군이 작전을 펼치게 되면 중국군의 군수품 보급에 타격을 주게 되면서
중국군 상륙 부대의 전력과 작전 수행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륙 부대에는 무기, 장비와 식량,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중국군이 병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 중국군이 대만을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과 인접한 미국과 일본의 기지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행동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위치한 거대한 레이더 기지 같은 곳들은 이 중국군의 동향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는 대만의 레이더 기지 등에서 수집된 정보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중국군의 동태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전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비 등으로 인해서 전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만 작전이 쉽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11일에 중국의 서열 4위인 왕양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제13차 해협 포럼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역사적 임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점에서 필승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대만 통일의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셈입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 그러니까 정협이라고 그러죠. 이 정협 주석을 맡고 있는 왕양 상무위원은 이어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활동에 어떠한 여지도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이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쓴 열매를 삼키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세력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소화하려는 중국 인민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 그리고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왕양 상무위원회 이날 발언이 대만 코앞에 위치한 샤먼에서 열렸고요. 더불어서 양안 그러니까 중국 본토하고 대만 간의 민간 교류의 장인 해협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런 대만 통일 의지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장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도 대만군이 항구와 공항을 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군의 단시간 점령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의 상륙 작전은 대단히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왕신룬 국방부 부부장, 우리나라로 치자면 차관이죠. 이 왕신룬도 중국군이 훈련하다가 돌연 전쟁에 나서는 침공 전략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대만군이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군의 대만 공격을 상정한 연구를 진행해서 장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한 상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만군이 이런 중국군의 공격 시나리오를 훈련에 반영을 하고 대응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의 중국군이 침공을 해도 대만도 나름대로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신룽 부부장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은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라고 중국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의 관영 언론이죠. 환구15의 연례 포럼에 참석한 왕짜이시 전 중국 공산당 대만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꽂고 있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독립선을 한다든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다든지 유엔 가입 그리고 미국과 일본 공식 수교,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짜이 씨는 대만 해협 정세가 오래 들어갈수록 격렬해지지만 미국과 대만 분리주의의 당국이 이 중국의 레드라인에 도전해서 극단적인 위협이라든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진당 정권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반면 진찬롱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관련국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매파 성향의 반중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도발해서 보복에 나서도록 강요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현 상황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중국이 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경우에 이제 중국이 입는 내상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 본토가 아니라 대만이 실질 점유 중인 섬들에 대한 점령 작전으로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추고정 대만 국방부장은 8일 입법원 재정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서 가진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대만 해협 주변 정세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가지고 양안 간에 전쟁 개시로 대만, 펑우, 펑우는 이제 섬 이름입니다. 대만과 펑우 방어 작전이 시작되면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만큼 대만의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편 추고정 국방부장은 지난 10월 초순 대만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 출석에서 자신이 군인이 된 이후에 40년 이래로 가장 지금이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만의 위험스러운 동향에 대해서 미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 참석을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하다가 돌연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3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넥스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적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끔찍한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현상을 변경하려 해왔고 이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대만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도록 결연히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군 이와 함께 대만 인근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 토머스 미 칠함대 사령관은 지난 11월 30일 서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려면 항공모함이 4척 정도는 있어야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칠함대에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한 척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항구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항모들은 미 본토를 모항으로 해가지고 순환 배치되고 있죠. 그런데 이 칼 토마스 미 칠함대 사령관의 발언은 이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순환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로 항공모함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은 애초에 헬리콥터 강습 상륙함으로 디자인된 이즈모, 가가호 2척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탑재용으로 개조 중인데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준 항공모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군의 작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대만군이 불과 3, 4년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고요. 고슴도치 전략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만 보호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넘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